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가입을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요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우선 일단 두 팀 뭐 순위적인 부분도 그렇고 바르셀로나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 배당도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됐는데 지금 투표율은 좀 많이 몰리지 않았어요. 이런 비슷한 경기가 이제 지난 주말 경기에서도 A매치 전에 리그 경기에서도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때 저는 의심하지 않고 좀 원정팀이 우세했던 팀으로 경기력대로 갔었죠. 근데 그런 경기가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이 좀 나왔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라요와 바르셀로나의 두 팀의 전력 차이는 굉장히 크고 경기력 자체도 지금 바르셀로나가 뭐 최근에 주춤하고는 있지만 라요랑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에 비해 이 정도로 투표율이 몰리지 않은 부분은 저는 좀 의심할 필요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변까지 가져가서 라요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지금 뭐, 배당도 그렇고, 투표율도 그렇고, 웨스트햄을 좀 많이 가리키고 있죠. 저는 좀 웨스트햄 쪽이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율이 웨스트햄 쪽으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폴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경기에 쓰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웨스트햄이 지금 경기력이 뭐 지난 시즌이나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좀 괜찮아진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좀 최근에는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팀이 벌립니다. 벌리는 지금 강등에 가장 가까운 팀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팀이라서 웨스트햄이 원정에서 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벌리라면은 저는 그래도 웨스트햄의 이번 시즌 초반에 보여줬었던 공격에서의 모습들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벌리 정도는 잡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리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루턴 타운 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무래도 루턴 타운보다는 더 좋은 순위와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됐죠. 근데 저는 크리스탈 쪽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여전히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여전히 이렇게 공격에서의 조금 더 만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역습에서의 조금 더 위압적인 장면들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팀이 루턴타운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잘 살려내지 못할 가능성이 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경기력 차이도 뭐 그렇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저는 무승부로 루턴타운의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첼시의 경기고요. 생각보다는 지금 이 배당이 비슷하게 좀 책정이 됐습니다. 첼시가 요새 좀 살아나고는 있죠. 근데 저는 여전히 이 공격에서의 답답한 부분은 첼시가 분명히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의 뭐 수비 차이도 사실 저는 뉴캐슬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가 최근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아직까지 뭐 뉴캐슬이면 강팀이죠. 강팀과의 경기 때 모습을 지금
지금처럼 괜찮은 흐름에서 보여준 적은 없어서 저는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이 수비적인 부분이나 공격적인 부분 모두 저는 좀 첼시보다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뭐 공격적인 부분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좀 첼시는 아직까지 불안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브라이튼을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브라이튼이 좀 애매한 경기력과 뭐 경기력에서의 기복도 있고 결정력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이나 아니면 수비에서의 뭐 이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크로스나 이런 부분에서의 실점들이라든지 공간이 좀 많은 부분들 브라이튼이 좀 불안한 부분을 많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뭐 또 최근 5경기 패배가 없을 정도로 좀 나쁘진 않은데 여전히 좀 브라이튼의 경기력 자체는 저는 조금 믿음직하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노팅엄이죠. 근데 노팅엄은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EPL에서 색깔 자체가 좀 애매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브라이튼이 어쨌든 보여주는 모습들이나 그리고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원정이라 할지라도 노팅엄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를 의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배당에 비해서 좀 투표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 정도의 투표율이 낮을 만큼 브라이튼이 경기력에 비해서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브라이튼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노팅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셰필드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 사실 이 경기를 무승부가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려서 가져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무승부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본머스가 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셰필드의 경기력, 물론 뭐 본머스도 경기력이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뭐 두 팀을 비교했었을 때 본머스가 질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고민되는 게 어쨌든 뭐 본머스도 강등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셰필드는 뭐 더 밑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팀이 조금 더 잡아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 때문에 승패 방향도 고민을 했지만 경기력 차이가 저는 본머스가 조금 더 높은 상황과 원정에서의 경기라면 저는 무승부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셰필드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팅엄과 이 셰필드 경기 둘 중 한 경기는 배당이 지금 똑같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한 경기는 좀 한 경기는 정배, 한 경기는 부러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두 경기 다 지금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몰리지 않은 경기라서 애매하긴 했는데 저는 셰필드는 무승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뭐 셀타비고가 수비적으로도 좀 좋지 않고 뭐 수비에 비해서의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원래는 좀 좋았었던 팀인데 원정에서는 그 위력이 떨어지고 이번 시즌 셀타비고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좀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발렌시아가 좋은 경기력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라면 저는 이 경기를 의심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발렌시아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알메리아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 좀 의심이 많이 듭니다. 헤타페가 이 정도의 낮은 투표를 받을 만큼 알메리아와 경기력 차이가 많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헤타페가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헤타페가 이 결정력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여전히 좀 의문이 드는 팀이라서
알메리아가 만약에 헤타페의 공격을 막아내고 분명히 헤타페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헤타페는 수비적으로 좀 공간이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알메리아가 역습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그러한 득점을 살려내지 못하면 저는 알메리아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라리가를 봤었을 때는 이런 애매한 경기는 완전한 역배가 나올 때도 좀 많았어서 저는 이 경기는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마요르카. 이 경기는 고민은 하진 않았습니다. 마요르카가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틀레티코와 마요르카가 지금 뭐 경기력이 뭐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의심 없이 그리고 큰 설명 없이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아레알이 왜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았는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 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비아레알답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이 더 커졌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결정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원정에서의 오사수나는 믿을 만한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비아레알보다는 오사수나 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사수나 승까지도 좀 생각을 했었지만 원정에서의 오사수나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을 생각을 해서 저는 비아레알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지금 토트넘이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은 생각보다 몰리진 않았어요. 근데 뭐 토트넘은 지금 승점 삭감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할 가능성도 좀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스톤 빌라가 토트넘 상대로 경기력이 저는 밀리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수비적인 부분들인 아스톤 빌라가 밀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스톤 빌라가 보여주는 이 역습에서의 속도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격을 전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스톤 빌라가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이 두 팀은 사실은 승패 방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 팀 다 역습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승패 방향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무승부가 완전한 승패 방향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서 저는 무승부까지 가져간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사실 세비야가 원정이기도 하고 세비야가 뭐 유럽 대항전에서의 보여주는 경기력에 비해서 리그에서는 너무 좀 못합니다. 세비야가 원래는 이 측면에서의 이 크로스 공격에서의 조금 장점이 있었던 세비야인데 지난 시즌부터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보이지 않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지금 수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세비야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소시에다드가 이런 측면을 노릴 수 있는 선수들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난한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맨유의 경기고요. 맨유가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맨유가 원정에서 단통으로 가기는 좀 불안해요. 홈에서의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고 에버튼보다는 물론 뭐 경기력 좋죠. 전력적인 부분도 우세하고 경기력도 뭐 완전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우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맨유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믿음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맨유가 유리해 보이지만 저는 무승부까지는 가져가야 될 이변이 없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오히려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버튼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라스팔마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역배로 가져가겠습니다. 베티스가 지금 최근 10경기에서의 성적도 너무 좋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라스팔마스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좀 라스팔마스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을 생각을 했었을 때 그래도 비등한 것 같아요. 근데 두 팀의 차이점이라면 베티스는 수비가 너무 지금 공간이 너무 많아서 지금 라스팔마스의 이런 좋은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베티스가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너질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기에서의 좀 완전한 역배가 나올 때들이 분명히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보다는 오히려 라스팔마스로 좀 도전적인 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최종 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부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